잠시 후 1시가 되겠습니다. 전화 다이얼 소리가 울린 뒤 모뎀의 힘겨운 신음 소리가 끝나면 하얀색 텍스트로 가득 찬 파란 세상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식이 있었고 마음에 담아두고픈 담론이 있었으며 때로는 잊지 못할 로맨스가 있었죠. 인터넷이 가짜 정보와 혐오 그리고 거짓 허세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지금, 불편하기 짝이 없던 PC통신 시절의 그 푸른 화면 그리고 그 위에 흙 뿌려진 흰색의 텍스트는 마치 오염되지 않은 맑은 바다를 연상시키는데요. 팝인가요? 오늘 6번째 시간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추억의 PC통신입니다. 오늘은 왠지 님자를 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동희님, 상규님 나오셨고요. 저는 로드라쿠스입니다. 반가로 반가 이렇게 어떻게 딱 맞았는데 반가. 아, 네. 루노님 올만 하지만 마. 루노님이 입장했습니다. 루노님이 하이루 나왔습니다. 질팅. 야, 이게 근데 의외로 요 PC 통신 그럼 진짜 옛날 얘기 같잖아요. 의외로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지. 근데 네. 지금 나온 말투는 그렇게 옛날 말투 같지가 않은데. 이제 전성기가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네가 말한 것처럼 훨씬 더 이전 같다는 느낌이 항상 든단 말이지. 그게 근데 좀 연도를 보면 길어서 그래. 길어서 98 초창기 세대하고 이거 깜짝 놀라는 기니까, 거지. 맞아. 일단 이제 그 PC 통신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 접속 프로그램이 그렇죠. 이야기. 이야기. 그리고 보면 이제 경북대 하늘소, 하늘소라는 그 동호회에서 동호회. 만든 거기 보면 단기 4,325년 어, 이런 거 맞아. 적혀 단기. 있고. 우와,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아마 96년인가 그럴까. 네. 그리고 뭐 거기 밑에 보면 로고에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길 바라며 맞아요. 라는 게 있었고 맞아. 그다음에 큰 사람이라고 그게 아마 그걸 만드신 분인지 그게 그걸로 처음 네, 접속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새로운 데이터맨이었지만 네. 그 전에는 이야기였지. 그랬었죠. 이야기 전에는 그냥 했었어요. 뭐가 있어? 그냥 쳐서 명령 프로그램 없이 명령으로 명령으로. ATD 도스에서 도스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편했고. 그렇지. 나는 이야기 혹시- 때부터 그걸 했던 것 같아. 아, 아마 여기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네. 난 그 1200 bps 모뎀 속도가 이렇게 있잖아. 예. 보통 아마 빨리 했다 하더라도 2400 bps 요 정도부터 시작했을 건데 그렇지. 나는 2400 bps가 안 나오고 1200 bp 있을 때 이야기도 없을 때 거의 초창기네. 캐텔 캐텔. 완전히 때. PC 통신의 고인물이시네. 완전 고인물. 초창기의 호갱. 그러니까 캐텔이 나중에 코텔이 됐다가 그렇죠. 애들이 코텔이냐 그래.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이텔로 네. 그렇지. 옮겨가면서 전화 요금 외에 그렇죠. 기본 기본 이용료를 용어 또 받는다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 그때 동의는 안 갔나? 학생들이 그때 그 거의 회사 앞에서 시위하고 뭐 했는데. 현대적 맞아. 개념의 최초의 촛불 시위가 네. 그 통신비 때문에 일어난 거지. 하이텔로 넘어가면서. 맞아. 아, 그때 그 통신비라는 개념이 진짜 처음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 전에는 전화비, 음. 전화비였고 전화세라고도 다 세를 붙이니까 전화비였고 그 이외에는 사실 통신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KBS TV 수신료 뭐 그런 건 있었지만 통신비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없었다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려면 아 그때 약간 근데 그때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혹시 머드 했어? 난 머드는 안 했어. 나도 안 했는데 머드 머드를 빠진 하면 친구들이 엄청 기본이 한 30만 원 나오잖아. 10만 원 나왔다 하더라고. 그 빠지니까. 이게 모뎀 자체가 결국에는 전화선
자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광 파이버 ADSL이 옵티컬. 나오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는 광섬유로 가면서 이제 데이터도 커지고 빨라지고 했지만 그 전에는 그냥 전화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리선으로. 근데 거기에서 그 구리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 지식의 파편들이 모이는 거고 PC 통신이라는 게 그 구리선 위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TV나 신문이 아니라 미디어를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맞아요. 올릴 수 있는 구도가 처음 생긴 거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야에 숨어 있던 고수들은 다 그렇지. 튀어나온 거죠. 그게 최초- 충격이었어. 그러니까요. 그게 최초의 충격. 카운터 컬처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주는 대로 읽고 보여주는 대로 봐. 음. 에서 아니 근데 사실 내가 하면서 얼굴도 유저가 모르는 올리니까 네. 방향이 반대가 된 완전 거 아니야. 방향 반대. 되게 옛날 보면은 이제 세상이 시각이 넓어지는 게 음. 이제 막 유년기 때 동네 골목 한두 골목 정도 이렇게 있다가 중고등학교 돼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구를 네. 넘어가 보면 이제 확 그렇지. 그치. 지역 개념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예를 서울이면 서울 안에 중심지를 한번 가보면 와 벌벌 떠서 이렇게 한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 다 마치고 대학을 한번 가면 그렇죠. 대학 가면 이제 그때 아마 전국 애들이 확 다 커지지. 모여서 이제 막 별의별 사투리 있는 남도 애들도 만나서 한번 딱 커지고 그래서 또 군대 가면 또 그렇죠. 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을 같은 레벨이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만나 이렇게 가는데 그 PC 통신 시절에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대학 가서도 확 껴졌지만 그렇죠. 대학 가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보통 뭐 각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응? 동아리, 좀 뭐. 동아리란 말도 서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타임지링 있는 서클, 응? 그다음에 뭐 역사하는 거, 뭐 음악 하더라도 음악 한 카테고리만 있고 연주만 해보고 이렇게 되면 뭐가 있기는 해. 이렇게 교과서 없는 분류가 있긴 한데 이 PC 통신은 이렇게 대주제가 아니라 그렇죠. 음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장르가 소모임으로 그 선호에 따라서 쫙 모여놓고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놓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락을 예를 들면 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최고의 정보다 생각했는데 하이텔 캣텔 들어가봤더니 진짜 족밥인 거야. 내가. 전국의 고수가 다 모인 거야. 이게 너무나 좋은 거지 사실은. 많이 배웠지. 진짜 그런 게 지금은 무슨 어디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누가 뭘 올린다 그러면 구글링하고 뭐 네이버 찾아보고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조합을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올리던 사람 중에 초고수들은 자기가 독서나 맞아.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축적한 진짜 자기 거의 거잖아요. 체득한 뭐야. 네. 자기 거를 올리니까 이게 완전 오리지널인 오리지널이지. 거지. 근데 그게 줬던 충격이 그러니까 진짜 와 내가 완전 나는 정말 형은 좀 지읒 비읍을 썼지만 진짜 나는 그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구나. 그래서 진짜 약간 사람이 겸허해지고 맞아. 음악도 내가 좀 들었다고 깝쳤다가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유명세도 타고 그럼. 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맞아. 진출도 하잖아요. 초창기 인터넷 비즈니스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지. 글로 많이 나왔죠. 나왔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저 아는 형도 그 뭐 나우누리 그쪽에 있다가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지금 아무튼 엄청난 거물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그 형이 그때도 사실 우리가 뭐든지 초창기에는 장비나 하드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새로운 문물이니까. 근데 그때도 그 형은 약간 달랐던 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놈을 잡아야 돼. 라고 하던 이제 거물이 돼가지고 뭐 지금은 뭐 연락도 잘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DC 인사이드의 김유식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도 방금 말한 것처럼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좀 시작한 거의 초창기 멤버지. 그렇죠. 그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에 다 유머 게시판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있었죠. 나는 이제 하이텔만 썼었는데 거기에 김유식 씨 좀 재밌게 이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 더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조금 뭐 하다가 크게 사업으로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김현식 씨 그러니까 PC툴이라는 그 아이디로 글을 연재하신 분이 이분 쓴 글이 그 엽기적인 그녀 그거를 여기서 연재했다고 영화로 된 정도로 그게 실제 아이디가 견우칠사 아니야?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엽기적인 그녀를 쓴 사람은 아이디가 그럼 내가 잠깐 견우칠사 다른가? 하여튼 이건 좀 헷갈렸네. 테마록도 하이텔 맞아. 그렇죠. 테마록 원래 맞아. 저기죠.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일종의 요새 웹소설, 네, 웹툰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렇지. 그거죠. 그 딱 정파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라 그냥 딱 야부리 막 이걸로 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다 휘어잡는 진정한 서브컬처. 맞아 서브컬처의 생긴 거죠. 태생이지. 왜냐하면 글재주가 있어야지만이 그렇지. 거기 올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등단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제약이 없잖아. 그쵸. 실력은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글을 올리니까 생각해보니까 컨텐츠가 좋았지. 웹소설 같다. 그때 그 말한 글재주가 음. 무슨 문학가적인 작가로서의 글재주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감각적인 소재를 글이지. 기재로 갖고 그렇지, 와서 그렇지. 그래서 일반 작가는 쓸 수 없는 그런 짧은 글이었어. 유머가 음. 내용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현실의 이야기가 가미되는 맞아. 그런 스타일의 글들이지. 근데 형이 아까 견우칠사라고 하시니까 어. 그때는 맞아. 아이디가 다 그다음에 숫자. 숫자.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 태어난 연도.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바크 72였거든요. 바크? 네, 바크가 어. 멍멍할 때 그거 짓다 박, 바크인데 아. 거기에 그 돛담배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바크에. 돛담배. 근데 그때 제가 그 전인권 아저씨의 돛배를 찾아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슨 TV 문학관에 OST로 한번 나왔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돛담배가 영어로 뭐지? 이거 쓰고 싶은데 했더니 바크인 거예요. 바크 짓는 것도 이게 약간 중의적이고 좀 있어 보인다. 근데 바크 71로 이제 저는 뭐 여기저기서 활동 좀 하고 또 우리는 또 이제 메탈동, 메탈동 있지. 거기에서 활동 좀 하고 메탈동이 제법 크지 않았나? 걔 제일 컸어요. 제일 컸고 그때는 이제 메탈이 약간 아직까지도 음악에 있어서는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왕좌다. 이걸 그렇지. 들어야 이제 그거다라는 느낌이 근데 그 있었는데. 계보가 원래 하이텔인가? 하이텔이죠. 캐록동이 먼저 아유 쳤어. 사우정상. 캐록동이 있었고 거기 네. 서브들 나온 거 아니야? 맞아. 처음엔 그랬죠. 난 캐록동. 근데 메탈동 맞아 서브 동아리지. 전 거기랑 음. 그 광고 관련된 또 이게 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끔 이제 대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딱 만들어. 이를테면 개가 없어졌어. 우리 집 개가 없어졌는데 이 개를 어떤 문구로 벽보를 붙여야 잘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식 광고는 아니지만 실생활 광고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광고 쪽에 관심 있고 카피라이트 하고 싶은 애들이 올리는 거야. 쫙 올리면 그거 나중에 모아가지고 뭐 자기들이 투표도 해서 뽑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상규 상 탔어? 참 탔죠. 뭐 그때 뭐라고? 그때 강아지였는데 어. 그때 제가 라임에 좀 빠졌을 때라. 근데 대부분 강아지가 있으면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나치고 이거 관심 있게 안 보니까 그거를 건드려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주의를 아무튼 기울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게 지으라가 좀 웃기지만 요새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인 카피로 하고 개가 나갔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있나 없나를 돌봐줄 거라고 믿는다. 난 당신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요새 같은 사람이 당신. 그걸로 이제 상을 한번 받았지.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난 이쪽에 재능이 있나 봐.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잘 안 되더라고. 음악해. 그래가지고 음악해. 동이는 아이디 뭐 썼어? 난 지금도 쓰는 내 아이디가 아 그래? 그 뭐야 캐텔 때부터 쓰는 그 아이디야. 그래서 이제 메탈은 끝나고 그 가입할 때 고등학교 이제 중후반 아마 2학년 3학년 요때 이 캐텔 가입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막 프로그레시브로 넘어가서 이제 개나 소나 메탈 들으니까 난 이제 프로그레시브야. 여기에 심취하기 시작할 때라서 아이디를 프로그레시브 락은 어려우니까 프로락. 근데 거기서 지금 약자가 뭐냐 프로그락이거든. 보니까 결국 내가 나름 줄인 게 프로락인데 프로락은 어떤 프로페셔널 락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G를 하나 넣어서 프로그락으로 하면은 그냥 그랬으면 메인 키워드를 딱 잡는 건데 숫자는 없고 뒤에 없어. 우리 숫자 안 넣지. 형은 그러면은 프로락 구글링 하면은 다 나오겠다. 나 어디 이거 다 지워 B 해줘. 다 나와. 그 삐처리해야 한 되겠다. 40년이 다 나와. 그러겠다. 40년이 다 아니 나와. 그 아이디를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글도 좀 올렸을 거 아니야. 글은 뭐 유머는 아니고 동호회 활동 많이 해갖고 우리 음악 동호회는 우리 다 있었을 음악 테니까. 했어. 본 것 같은데. 시삽. 이런 말 기억나? 그럼요, 시삽. 한동안 시삽 얘기하면 촌티 난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애들이 시삽이 뭐냐고. 시삽 위에 대삽이 있지 또. 대표 시삽 대삽님도 했나? 계시고 그렇죠. 시삽님도 계시고. 저는 처음에 시삽을 해봤을 때 이게 우리말인가 뭔가 삽을 뜬 사람인가? 약간 욕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랬는데 시스템 오퍼레이터 줄여가지고 시삽이었던 거잖아요. 맞아. 난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좀 애매하네 말 자체가.
근데 그런 용어들 많았잖아요. 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서 나왔던 게 뭐 정모. 정모, 그렇지. 정모가 여기서 나온 그쵸, 말이고 정모 그냥 맨날 거기서 하다가 우리 한번 보자. 어. 그래서 갑자기 뭐 채팅하다 뭐 하다가 정모한다. 그럼 뭐라 그래? 번개 친다. 번개. 아, 그때 처음 나온 말이지. 그런 말이지. 정모 번개. 그다음에 사실 내가 다른 어떤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PC통신에 나온 그 이커머스 용어가 네. 있거든. 공동구매. 공구가 PC통신에 나오는 건데 내가 사실 그 자동차 동호회 부시삽 달구지야? 달구지. 달구지. 고 달구지. 고 달구지. 고 달구지. 와, 고 생각이 난다. 고를 해야. 그땐 다 고인데. 맞아. 그때 부시삽이었거든. 네. 그런데 그때 시사평들하고 같이 공동구매를 처음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공동구매라고 짓자. 이렇게 해서 운영자끼리 그 이름을 짓고 거기서 처음 시작된 말이야. 시작했어. 이 스토리 좀 논외고 벗어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숨은 얘기들 지금. 그때 처음에 뭘 팔았어? 자동차 용품. 그러니까 용품 중에 처음 뭐 모든 것 다. 소모품이지. 소모품인데 예를 들면 와쇼액이 카센터 가면 500원이잖아. 네. 근데 장안평을 가면 이걸 먼저 그러니까 이 장안평 도매들이 카센터에 먼저 물건을 나중에 편집하든지 말든지 물건을 깔고 팔리면 수금하는 형태였던 거야. 그런데 돈을 먼저 주면 엄청나게 싸게 주는 거야. 먼저 우리가 주겠다 했더니 그럼 돈을 먼저 주면 얼마에 줄 수 있느냐? 카센터에서 500원을 파는 거를 200원에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하게 싸잖아. 그러네. 그러면 다른 건 그때 왜 왁스, 스폰지 뭐 유리창에 비 올 때 뿌리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 와이퍼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카센터에서 살 수 있는 값의 거의 절반이었어. 그래서 그 목록을 다 만들어 갖고 이제 공지를 올려놓고 요게 시중가가 얼마인데 요렇게 살 수 있는데 살 사람들 해갖고 한번 모여보자 해갖고 모였는데 예상으로 미리 다 이거 사겠다고 해갖고 그래서 그거 1차 때 했는데 거의 한 몇백만 원어치가 모였어.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현찰 받아다가 장안평에 있는 도매상 한 군데랑 거래해서 현금을 주고 그걸 받아다가 우리 모임 한 공지하는 장터가 있었거든. 주차장인데 거기다 이제 물건 깔아놓고 팔고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냥 노력봉사로 첫 해는 요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뭐 너무 커져갖고 그러겠네. 거의 한 1,000만 원, 2,000만 원대가 돼서 변질되지. 변지 크게는 안 됐는데 경찰서에 잡혀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누가 신고한 거야. 그 자판 거리에서 그렇지. 그거 뭐 팔고 있다. 그래서 경찰서 가갖고 이게 하이텔 동호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구매라고 회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다.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관이 이걸 알아듣지는 못해. 그렇지. 요 에피소드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알아서 자르고 두 번째 뭐냐면 회원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을 거 아니야. 쭉 해갖고 뭐 누구는 얼마 사라 해갖고 총 얼마 그걸 다 통장 입금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수시로 확인하잖아. 그쵸. 이렇게 일주일마다. 그래서 은행 가고 통장 정리를 쭉 하는데 통장이 3개가 넘어갔어. 끼익 하면서 통장 3개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요 창구에 있는 그 직원이 이게 무슨 일이냐 잠깐 하면서 지점장님을 불러갖고 뒤에서 잠깐 좀 얘기 좀 하시자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들어오냐. 그래서 은행에서는 VIP 대전, 경찰서에서는 외판원 지급. 뭐 이랬지. 회원들한테는 굉장히 싸게 좋게 많은 거. 그렇지. 돈이 너무 많아도 지점장님한테 차를 한 잔 얻어먹고. 맞아. 빚이 너무 많아도 또 그렇죠, 차를 한 잔 얻어먹고. 그게 공동구매인데 아까 말처럼 이제 또 말이 많이 나와서 니네 떼먹는 거 아니냐 그랬고 그렇지.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하니? 처음에 재미로 순수하게 시작한 거 아니야? 그게 공동구매야 최초에. PC통신이 아무튼 그렇게 막 그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들이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사실 뭐 음악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밴드들도 숱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언니네 이발 언니네 이발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메탈동 밑에 그렇죠. 모소모가 있었다. 메탈동 밑에야? 나는 모던락 소모임이었겠지. 소모임이니까 매동 밑에 있었잖아. 거기 언니네 이발관이랑 또 뭐가 있나? 델리 스파이스도 델리도 거기서 나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직접 창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 글이 올라가면 이제 자기 혼자서 딱 써서 올리면 끝나는 거지만 저도 베이스 좀 쳐요. 뭐 이런 말은 사실 내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때는 카메라가 이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처음 칩니다.
그러면 말로만 치는 해야지. 거야. 첨부 파일 그리고 안 되니까. 만나기 전까지 연습을 이제 그때 사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됐었던 것 중에 좀 실제로 밴드로 커져버린 게 이제 언니네 이발관인 거고 실체가 없던 밴드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윤병주라고 지금 로다운 30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 그때는 노이즈가든 그죠. 그 양반이 그 형이 노이즈 가든도 네, 노이즈 가든의 그 형이 기타 치는 형이 그 언니네 이발관이라고 왔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의 합숙 훈련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첫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언니네 이발관 그 친구 처음에 내 기억에 되게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나거든. 그 모임 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실제 밴드가 지금 없는데 지금 구라친 거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진위 공방 때문에 그렇죠. 좀 되게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실제는 어그로란 말이 없긴 했었지만 없었죠. 약간 게시판에서 보면은 그렇게 분위기를 리딩하고 굉장히 하는 시끄러웠어. 그게 있었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소토 유니온도 네. 거기 아마 모소모 출신일 그렇죠. 거야. 역시 좋은 팀이 많이 나왔지. 실제로 그리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 하고 싶어 하거나 음악 좋아하는 애들이 거기 다 모여 있기도 했었고 그걸 몰랐다가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던 애인데 보니까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 그렇지. 걔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그 공간 안에 모두가 거의 모두가 다 있었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을 그럼 거예요. 멤버도 좀 나중에 멤버도 여서 구하고 멤버 구인도 이렇게 하고 했겠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랬잖아요. PC통신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안 돼. 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PC통신의 나라고 이미 PC통신이 커뮤니티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이 들어오더라도 안 될 거다라고 했다 거의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들어와도 PC통신이 네. 살아남을 거라고.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주도권을 계속 잡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빠져나갔죠. 없어지고 그래서 천리안 하이텔 이런 애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도메인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또 다른 세상이 이제 또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따따따라는 말을 지금은 그렇죠. 없어진 말인데 그렇죠. 그 따따따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그렇죠. 와씨 그림이랑 동영상은 뭐 그 당시로는 엄두도 못 내지만 그래픽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야후랑 그렇죠. 라이코스 이런 거 있고 알타비스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지. 그 도스 화면보다 맥이나 윈도우가 그렇죠. 거의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어쨌든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 저는 컴퓨터를 좀 늦게 산 편이어서 친구들에 비해서 한 1, 2년. 그때 그러니까 ADSL이 깔리고 같이 등장한 게 국민 PC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가 97, 8년 정도에 그러니까 IMF가 99년이다. 국민 PC는 왜냐하면 IMF가 마무리되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뭘 국가적으로 투자를 할까 하다가 선택한 게 IT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집에 PC가 아마 50%가 안 될 거야. 보급률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싸게 해서 쫙 풀린. 그래서 싼 건 그 뭐였지? 셀로론? 좋은 건 펜티엄 3고 펜티엄 셀로론. 그래. 셀로론. 싼 거는 셀로론에 메모리가 32에서 64메가바이트. 하드는 한 15에서 20기가. 요즘 같으면 그 어디 쓰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제 첫 번째 컴퓨터는 기가 아니고 500메가 이르지 않았어? 아니 국민 PC는 그래도 기가 단위로. 그때는 기가 많고요. 기가요? 제가 샀을 때 90년대 이제 초반인데 빨리 샀네. 네, 그때 제가 그래도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한 1, 2년 늦었어요. 근데 그때 제 컴퓨터가 AT 아니야? 하드가 기가였어요. 첫 번 1기가. 90년대 초반에 기가였다고? 그래서 다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가가 뭐야? 다 기가가 뭔지 물어봤어요. 엄청 비싸지 않았어? 꽤 비쌌죠. 그리고 모니터가 칼라였어요. 컬러. 칼라의 기가면은 일단은 뭐 동네에서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럼 뭐 접속을 하면은 나는 광속이지 광속 진짜. 그때 XT 쓰는 집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켓으로 부팅을 그렇죠. 하는 네. AT 이전에. 그러니까 그 하드가 없이 하드 없이 이제 그럼, 해놓고 한숨 자고 이제 일어나면 이제 부팅 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PC로 PC 통신을 하던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좀 괜찮은 기종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컴퓨터 값이 진짜 너무 비쌌거든요. 비쌌지. 진짜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아버지가 이제 컴퓨터를 사오신 거야. 그 네. 컬러인데 하드가 달려 있는데
내 기억에 하드 용량이 100메가가 안 돼. 그 대신 AT였기 때문에 네. 부팅은 자동으로 되고 부팅 자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트 네. 프린터 옆에 네.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앱슨. 아마 삼성 앱슨이었겠지. 근데 삼성일 수도 그때 있고. 내 기억에 그거에 100만 원이 넘어갔거든. 그렇죠. 그럼 너네 집에 있던 거 진짜 비싼 진짜 거야. 비싼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해서 컴퓨터를 이제 이걸로 근데 사실 그때는 컴퓨터 가지고 내가 무슨 C 언어 이런 언어를 모르면 타자나 치는 거지 뭐 할 게임하고. 게 없어요. 진짜 비싸고 그때는 또 모니터가 이랬잖아요. 뒤가 공간도 무지막지하게 차지하는데 그걸 들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한매 타자 연습 교실에서 그게 최고지. 떨어지는 애들 기러기 뭐지 이거만 치고 있고 그다음 PC 통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단말기야 사실은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어. 음.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이제 그거 맞아. 하면서 내가 이제 나도 IT에 어떤 좀 최첨단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얼마 맞다 따따따 딱 나오고 그 충격은 뭐야 이거 진짜. 근데 좀 아쉽긴 해. 이게 이제 같이 공존이 안 되고 그렇죠. 잡아먹어버렸다는 네. 게 왜냐하면 명백히 다른 모르겠어. 가끔은 좀 왜냐하면 그립거든. 그런 걸 좀 해보고 네. 싶다. 그러니까 그냥 터치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가 때묻지 않은 커뮤니티가 아직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향수가 나오는 거야. 불가능하겠지만.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 커뮤니티 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다 뭐 이제 그 분야로 나오신 분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얘기 나오니까 386이란 말도 사실 컴퓨터 용어로 나온 386, 486, 586. 586까지 386부터 286이 286부터 그게 AT야. 286. 그렇지. 그렇죠. 586까지. 근데 이제 386이라는 말로 그때 당시 세대를 그렇지. 이제 지칭을 하면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60년대생 그게 형네들이잖아요 사실 맞아. 그때. 그래서 그 386 세대라는 게 지금 이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환갑 그게 되시면서 586이 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가장 뭐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음악 쪽에서도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그 장터 같은 것도 거기 분명히 PC 통신이 있었는데 있었어. 악기 사고 팔고 그렇지. 뭐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따다따가 딱 생겨가지고 밴드들이 진짜 저렴하게 자기 밴드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메인이 탁 깔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서 뭐 그 중에 뮬이라는 밴드가 뮬이라는 그게 밴드 이름이야? 밴드가 만드는 밴드 그냥 밴드 홈페이지인데 도메인이었구나. 거기에 게시판 하나에서 중고 거래를 한 그렇지, 번을 딱 한 그렇지. 거야. 이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 밴드는 나중에 없어졌는데 이 사이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밴드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그거 돈 무지하게 많이 받고 팔았어요. 팔 때.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유저가 지금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도 알 이른바 정도로. 뮬저씨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뮬저씨. 악기 사는 그렇죠. 사고 파는 사람 난 뮬저씨. 음악 연주도 안 하는데 거기를 알고 있어. 심지어. 그니까요. 거기 왜 그거 또 사람들이 연주 영상을 올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거기는 그 설턴스 오브 스윙 정도는 네. 한번 쳐줘야 이제 그렇죠. 댓글에 네. 무수님 지난번보다 연주가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고. PC 통신에서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 쳤는데 그때는 말로만 한 거였지. 말로 쳤는데 네. 괜찮더라. 그럼 그게 괜찮아. 모두네 모두. 그렇죠. 악기 뭐야 음악의 뭐든 모두. 다 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로. 우리가 진짜 음악을 글로 배우고 오늘 D 마이너 스케일을 후렸어. 텍스트로. 그러니까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쳤다는데. 스윗 피킹을 했네. 역시 메이저 세븐 쪽이 나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냥 올리면 된 거지. 그러고 보니 음악은 PC 통신상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구조긴 하다. 아니 뭐 음악뿐이 아니고 들려줘야 되고 맞아. 보여줘야 되고. 그러네. 근데 그때에 이제 물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불법이긴 한데 자료실 네. 음악 물론 다운로드 받는데 엄청난 인내 자야지 그냥 해놓고. 해놓고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뚝 끊어질 수도 있지만 엄마가 전화기 들었거든. 그렇지. 엄청난 자료들이 있었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차마 다 살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좀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에 통신 환경 자체가 내가 이걸 모뎀으로 뭘 다운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 식구들이 전화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동안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 화면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중간에 끊겼어. 그러면 반밖에 안 된 파일은 뭐 다 쓸 날라가지. 수가 없는 거니까. 이어받기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죠. 복불복이야. 그래가지고 홍대 앞에는 그때 마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 하는 거냐면
그런 식의 이제 자료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든 다 다운을 받아갖고 CD나 테이프에다가 담아놔. 그리고 악보 같은 것도 이제 출력을 해놔. 내가 이만큼을 해놓고 그걸 팔아. 심지어 비싸게 팔아.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진짜 남의 거 갖다 그냥 파는 거야. 봉이 김선달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게 다운 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녹음실, 홍대 앞에 녹음실인데 초창기 녹음실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녹음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하드가 녹음실 컴퓨터 하드가 처음으로 그 하드에 녹음을 하는 거야. 근데 하드가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잠시만요, 잠깐 쉴게요. 그리고 잠깐 누가 나가. 그래서 뭐 했나 했더니 그거를 자차면은 하드를 들고 가가지고 이걸 CD로 구워. 다시 하드를 지워. 그리고 다시 녹음하고 이렇게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 거시기했어요. 굽는다는 것도 참 오랜만에 들어. 그게 버닝 CD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굽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 버니면 태우는 거 아니야? 태우는 건데 우리 근데 굽는다는 말이 너무 딱 붙으니까 CD 구워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방송국은 CD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야 자료실에 CD 그거 제출하잖아. 제출도 하고 가사를 CD에다가 그걸 CD에다가 진짜 행포야 행포. USB라도 되면 진짜 낫겠다. 카톡으로 받으라 그래. 요새는 뭐 할 때 USB에 담아서 제출하라는 거야. 그 이메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USB 받아갖고 그거 반환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 왜 돈 주고 USB까지 USB 다 담아서 제출하라고 하는지. 일하는 게 공무원 스타일이잖아. 공무원 스타일. CD, USB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손에 잡히는 매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은 음악이 아니라 영화랑 무슨 드라마 미니 시리즈가 몽땅 다 클라우드에 떠 있는데 이거를 진짜 요만한 자료를 USB로 옛날 담아라. 방식인 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아는 분이 그 음반 가게를 하셨는데 이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갔어. 그래서 그 뭐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좋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여튼 사주에 이제 그 불이 나온 거야. 불. 왜 뭐 쇠금, 물, 뭐 나무 뭐 화가 나오잖아. 화. 불화자가 나오지. 당신은 불이 불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고깃집을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이제 전 봐준 사람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CD 판다고. 그러니까 아유 딱이네 천상 불이야 불. 그래서 CD 파는데 왜 불이야? 그러니까 CD 굽는 거 아니냐고. 점장이가. CD 굽는다는 말은 진짜 입에 짝짝 붙는가 봐. 그래서 이 새끼 사기꾼이구나 그러고 나왔어. 진짜 빵 터졌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PC통신, 인터넷 갔다가 이게 굉장히 오래 좀 가다가 이게 모바일로 이제 2000년 초반에 넘어오잖아요. 모바일로 넘어와서 이 모바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뭐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모바일인 거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핸드폰으로 한다. 그러다가 그 다음이 뭘까? 뭐 얼마 전에 맥에서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뒤집어 쓰는 거.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한다며. 그거 엄청 비싸잖아. 그거 되게 한 600만 원 하던가? 뭐 그런 거 되겠죠. 하여튼 이제는 뭐 이런 장치 없이 뭐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다 꽂으려나? 메인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코로나 2, 3년 사이에 제일 많이 바뀐 나라가 중국이래요. 중국은 지금 현금을 못 쓴대요. 다 이걸로 위젯으로 다 해야 되고 현금을 주면은 식당에서 너무 당황해야 한대. 이걸 어떡하? 근데 그게 2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사회니까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중국은 13억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 중앙정부는 이 13억 명이 뭘 하고 있는지가 그냥 실시간 모니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PC통신이 좀 약간 흥미롭고 재밌고 신비로웠던 거는 누군지를 모르잖아,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단순한 익명성이 아니라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님, 바크 72님, 견우 74님 무슨 배경이 있길래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깔려면 신상을 깔려면 다 깔 수가 있는 사회가 됐으니까 점점 이렇게 가다가 고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제 진짜 다 터놓고 사는 사회가 되려나? 그런 게 조금 그럼 이제 신비로움이 없어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채팅을 하려면 이제 고챗. 그렇죠, 고챗. 근데 이제 이 중에 그 PC통신의
당시로 보면 아주 정말 건전하고 풋풋했던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해본 사람. 아 저는 나는 있지. 있어? 그러면 이제 번개를 해서 본 거네. 아니요 이제 음악, 그러니까 채팅도 주제가 있잖아. 네. 그럼 무슨 방 그 음악 제목을 보면 이제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니면 또 음퀴 영퀴. 그러니까 아마 음퀴나 하여튼 네. 주제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또 그 남자애들은 여자애가 어느 베이스 이상의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또 거기에 훅 빠지지. 대단한 매력을 느끼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친구랑 오랫동안 연애한 적이 있지. 오랫동안 했어요, 심지어. 오. 지역이 같은 거였어? 그냥 같은 서울이긴 했어. 그래? 아, 여기 또 이제 만나기 전에 선수에 또 있죠. 그때부터 막 후리기. 후리기는 뭐야, 진짜. 내가 고소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정하면 하이텍 혜택 여기 채팅은 정말 순수했어. 근데 여기서 조금 후리기가 나오는 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러브. 아, 스카이러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너무 뒤로 간 거 아니야? 아니, 여기부터 내가 볼 때는 하늘사랑. 하늘사랑 여기부터 그게 몇 년도야? 이것도 2000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터넷 효과 여기서 야, 거기는 이러다가 이제 목적이 틀려. 거기는 하늘이 버디 다 나오거든요, 진짜. 거기부터 아주 그냥 질적으로 낮아지는. 그래 그 하늘사랑은 진짜 문제가 많았지. 다 그거 하려고 굴리네, 했지. 원사. PC 통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거기는 사실 나도 아직도 요새 안 좋은 얘기하는 사이트들 뭐 이런 거 많잖아. 근데 다시 그 하이텔 천리안 나오는 그때 게시판에 쓰는 말투들, 채팅하는 그런 화법들, 서로 존중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그 풋풋했던 걸 아까 남았으면 좋겠다 했잖아. 마음 한 켠으로 있지. 그때 왜 그게 정말 순수하고 그다음에 처음 열린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네트워크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창세기 같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처음이지. 우리 때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청세기니까.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 좋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생산된 정보라는 게 오염되지 않은 거야. 맞아. 설령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상하게 오염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공격적이고 혐오성 발언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맞아. 그때는 진짜 그때 뭐 근데 채팅창 치고 있다가 가야 돼, 엄마가 불러요, 뭐 그러면 휘리릭 휘리릭이 좀 많았고 빠이롱 뭐 이런 거 있었고, 저는 주로 썼던 게 그 19, 8, 7, 6, 5, 4, 3, 2, 1 그거 제일 싫어. 그냥 꺼져. 화면 더럽히지 마. 쳐놓고 빵빵 나오고 뭐 그랬던 거. 그래도 막 욕을 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 없었지. 거의 에덴 동산이야 진짜. 이상주의 사회였어. 맞아요. 지금 보면 그때는 그랬어. 다 완벽한 익명성인데 정말 서로 존중하고 인격체로 다 그랬었지. 옛날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약간 보정이 됐겠죠. 좀 미화가 좀 됐을 테지만 그러더라도 질적으로 확실히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 당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투성이야. 그야말로 이제 신인류 애들이 이상한 말을 쓰고 X세대 이제 그때 압구정도 거기 인터뷰를 보면 그때 우리 세대가 근데 옷이나 말투나 이런 게 진짜 파격적인 세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옷 입고 하는 거나 이런 애들이 그 이후 세대들은 약간 밍밍해 지금까지도. 그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좀 우리 걱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때 말투, 지금이랑 서울 말투 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래, 어느 시대랑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이제 80년대 문화가 보면 알록달록하고 그렇죠. 굉장히 비비드하잖아. 우리는 90년대에 그게 터졌지. PC 통신하고 관련이 있어. 맞아. 그 전에 우리가 10대까지만 해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잖아.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처음으로 터진 거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는 PC 통신 때부터도 시작이다. 나이키! 누가 나이키를 신는다. 나이키는 세계의 스타 플레이어가 신는
승리의 스포츠화입니다. 명당 제1백화점앞 나이키 김매장에서 구입하세요. 자, 롤링스톤과 NME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500곡의 노래, 양쪽에 모두 올라있는 노래, 오늘도 두 곡 살펴볼 텐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기팝의 Lust for Life. 일단 이 노래 하면 트레인스포팅. 이게 진짜 있지. 재미있는 거예요. 그치? 이게 70년 정도 나온 노래잖아요. 원래는. 원래? 예. 77년. 77년이니까. 그 70년대 노래인데 이게 저는 이제 아직도 그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트레인스포팅이 90년대 말이잖아요. 그때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가 줬던 이 충격은 이것이 이제 신인류 엑스 제네레이션이다 뭐 이런 맞아, 느낌이었었잖아요. 거기 나온 그 어지러운 막 장면들이며 상황들이며 진짜 야 이것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근데 그 영화에서 러스트 포 라이프가 딱 이제 뭐 메인 테마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일단 저기 유한 맥그리거가 달릴 때 그러니까, 무조건 달릴 이 때. 음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와 기가 막히게 골랐다라는 생각을 탁월한 해보고. 탁월한 선곡.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이 이기팝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랑 그 맥그리거랑 트레인스포팅의 이미지가 일맥상통하게 쫙 떨어지니까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순위를 얘기를 안 했네. 롤링스톤은 325위, 네. NME는 217위니까 양 나라 사이에 뭐 큰 차이는 차이 적당히 없다. 근데 이제 방금 상규가 그 우리가 굉장히 탁월한 선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탁월한 선곡에도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펑크 락은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프로토 펑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펑크 락의 시조세지 시조세. 그러니까 보통은 그 누구냐 라몬즈. 라몬즈가 최초에 이제 네, 펑크락 밴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몇 년 앞서서 처음에는 스투지스라는 밴드에서 이제 활동을 했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음악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다크하고 암울한 가사.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형님이라 그래야 되나? 네. 모든 앨범 자켓에 다 웃장을 까고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짐 모리슨 흉내낸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창법은 특이하게 제임스 브라운 같은 사람에게서 막 끌어올리는 보컬. 믹 제거라. 네. 그러니까 이 믹 제거, 제임스 브라운, 그다음에 짐 모리슨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진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데 앨범을 낼 때마다 명반인데 실은 상업적으로는 이 돈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스투디스를 하다가 이제 해체하고 이제 솔로 앨범 한 장 낼 때까지 잘 안 돼. 네. 사람이 고민이 빠질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데이빗 보위가 절친이야. 그러니까 절친. 되게 친한 사이지. 지기 스타더스트. 그렇죠. 지기가 이기 앞에다가 알파벳 G를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친한 사이인 거지. 그러니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나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이제 그때가 데이빗 보이가 우리 지난번에 왜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앨범의 그 노래 이야기했잖아. 그걸 하고 나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거지. 76년, 77년에 그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데이빗 보이는 나도 예전에 몰랐는데 소울 트레인에 최초로 출연한 백인 가수거든. 아 그래요? 오.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있어.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열려 있는 음악을 했잖아. 특히 흑인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힙합한테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영향을 좀 준 거지. 그러면서 음악이 이제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전에 그 어두웠던 음악에서 확 바뀌는 거죠. 가사도 약간 쾌락주의. 그러니까 아휴 그냥 좀 엉망진창이면 어때? 즐겁게 살아. 그러니까 음악이 바뀌었는데 물론 이 당시에도 돈은 안 됐지. 근데 굉장히 음악의 풍이 바뀌었다는 거랑 그리고 가사 내용이 뭐 개판인데 어때? 몰라. 그게 영화에 나오는 트레인스포팅에 나오는 애들의 이미지. 행동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흥겨운 사운드도 멋지지만 그런 히스토리가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대단히 탁월한 선곡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팝 이 아저씨가 일단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몸이 진짜 좋아요. 몸은 옷장을 엄청 좋구나. 까는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최근 영상도 보니까 까고 계시네. 근데 이분이 저지 안 쳐져. 맞아. 아니 진짜 아빠가 몸이 너무 술살이 안 좋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막춤을 계속 추잖아요. 근데 그 막춤을 추는 그런 느낌하고 어떤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 후배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김장훈 받았나 혹시? 나 비슷한 느낌 김장훈. 막 춤에 막 설마. 발차기 하고 막. 근데 그 이제 모양새로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레드 칠리 페퍼스. 거기에 보컬리스트. 거기? 외모도 비슷하지. 외모도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 레드 칠리 페퍼스 노래 중에 커피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후렴이 Meet me at the coffee shop. We can dance like 이기팝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예 커피숍 이기팝 이걸만 맞춰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막춤인데 섹시하지. 섹시하죠. 허리 놀림이 네. 아주. 그래서 이기팝은 아무튼 그 이후로도 아무튼 약간 웃장 까고 장발이 춤춘다. 그럼 다 이기팝의 영향을 사실 받았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 정말 독보적이고 지금 그 연세에도 여전히 진짜 그리고 이게 힙업이 되게 계세요 지금도.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곡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영국의 탑 오브 더 팝스 말고 네덜란드의 그냥 탑팝이라는 프로가 있거든. 그래서 이기팝 1977 탑팝 러스트 폴 라이프 치면 그때 방송에 나간 영상이 있어. 화면에 보면 이렇게 그 약간 열대 야자 나무잎 같은 걸로 막 스튜디오에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이걸 다 뽑고 아마 좀 약간 하이 되어 있었겠지. 그러니까 막 허리 돌리면서 이렇게 무대를 막 다 뽑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대. 왜 뭐 저런 미친 놈이 나왔냐고. 근데 PD 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얌전했다고. 이 정도면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생각보다 얌전했다. 역시. 그 이분의 아무튼 이 약간은 이제 또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음악하고 그렇게 딱 맞는가 하면은 음악은 의외로 그렇게까지 막 난장판으로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요 노래 러스트 폴 라이프도 이제 이기팝이랑 데이빗 보이랑 같이 썼잖아요 노래를. 같이 하고 프로듀서도 같이 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진짜 되게 역사적인 드럼 인트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셔플 드럼을 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뭐 60년대에도 그런 비슷한 드럼 인트로는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독일의 이제 AFN, 우리나라는 AFK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미군 방송, 미군 방송을 보려고 이기팝이랑 데이빗 보이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뭘 보려고 그랬냐면 스타스키와 허치를 보려고 해요. 스타스키와 허치. 그리운 드라마다. 스타스키와 허치를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걔네 방송국 시그널 같은 거에 이런 비슷한 드럼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갖고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스타스퀘어 허치를 보려고 이기팝과 데이빗 보이가 TV를 쓰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나도 그거 어디서 봤는데 둘이서 뭐 맥주라도 놓고 봤을까 아니면 뭐 약을 하면서 봤을까 하는데 드라마를 보려고 기다린 걸 보면 약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스타스퀘어 허치라니까 더 반갑잖아. 스타스퀘어 허치. 그 기동순찰 때랑 기동순찰 어느 게 먼저지? 기동순찰 때가 제가 알기로는 스타스퀘어 허치가 먼저고 그거랑 그래? 약간 우락가 해가지고 그 옛날 정말 좋아했잖아. 기동순찰 때. 기동순찰 존하고 판치죠. 네. 별걸 다 기억. 존이 이제 그 백이 되고 판치가 약간 라틴계 되게 섹시한. 그 걔를 더 좋아했지 나는. 그 라틴계를 키 좀 더 작은 애.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판치 걔가 훨씬 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여자랑 엮이는 에피소드는 걔가 더 많지. 계속 판치고 이런 씬도 있어요. 경찰서 안에서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되게 미모의 여성 경찰이 지폐를 하나 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판치가 이렇게 그 지폐를 잡으면서 그 여자 키스를 한번 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약간 뭐 특이한 일이 아닐 정도로의 캐릭터로 거기.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나도 판치 저 아저씨가 되게 더 멋있는 것 같긴 한데 저기 서양에서는 백인이 되게 우월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일부러 이제 옷을 특히 여경들이 좀 타이트하게 입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순찰용 오토바이가 이제 무거우니까 그게 이제 넘어졌는데 그 한 여경이 이제 그거를 네. 신참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다가 이제 바지가 터진. 그래서 그게 멋있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애가 참 썩었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역시 이기팝 얘기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는구만. 근데 이제 또 보면 그 말했던 근데 나도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 네. 그 과연 뭐였을까? 두 사람이 봤던 네. 영상인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스타트 켜치 어떤 에피소드인지. 그 아까 60년대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드럼이 그 어떻게 되나 리듬이 퉁퉁타 퉁퉁 또당당 이렇게 되잖아. 그 원조는 더 슈프림스지. 그 슈프림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슈프림스 음악까지는 못 들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노래 있잖아. You Can Hurry Love. 거기에 나온 드럼이 이제 보통 뭐라 그러더라? 모타운 더블타임 스윙인가 뭐 그렇게 불러.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엄청 많잖아. 그렇죠. 일단 호레노츠의 매니터가 있고 그것도 그거. 그다음에 그 I Gonna Be My Girl, 더 제트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제 우리가 셔플 리듬이라고 하는 두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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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는 건데 이걸 처음에 두구다가 두 이렇게 안 가고 두두다 두두두다 두두두다 이게 굉장히 원초적이지. 그러면 이게 약간 진짜 그 이기팝 아저씨처럼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서 노래를 이렇게 쫙 이제 불러주시죠. 그래서 원류는 6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오히려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을 정도로 듣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매력이지.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순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네네네. 어느 시기의 음악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거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스투지스 시절의 초기 음악에 더 점수를 주고 싶거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그러네. 오른 것 같은. 트레인스포팅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진짜. 그 트레인스포팅 하면 또 그게 빠뜨릴 수 없는 게 네. 언더월드 네. 노래잖아. 그렇죠. 그분들은 아직도 그걸로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트레인스포팅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언 맥클리가 막 뛰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하이 상태잖아요. 하이 상태고 정말 답 없는 청춘들이 근데 길거리 막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몰라. 막 뛰어. 그리고 막 그 영화 보면 변기수 막 이게 막 들어가는 뭐 그 환각도 있고 막 그런데 뛰다가 차가 튀어나오는데 그 본네트 위로 맥클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땅 한 다음에 운전자랑 눈이 마주쳐서 씩 웃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강렬하잖아요. 그 씬이. 거기서 딱 한 번 멈췄다가 이제 다시 뛰는데 그때 그 이미지랑 이 노래랑 그다음에 이기팝 뭐 이런 어떤 둥둥둥 요런 드럼 이게 진짜 참 완벽하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쫙 차트에도 올랐고 그 영향으로 아마 이 양쪽 차트에도 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어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지. 그렇지. 신나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또래 할아버지 그 이미지 이걸로 먹고 사시 그 하나라도. 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만들기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그 하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10월의 마지막 이용이죠. 하나만 딱 있으면 잊혀진 계절이죠. 잊혀진 계절. 맞다. 맞아. 그거 하나. 물론 이제 뭐 사랑이란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왠지 모른 척해도 애타나마 그거 원래 저쪽 노래잖아요. 사과나무도 있고. 그래도 한 잊혀진 계절. 그래서 잊혀진 계절은 그때 이제 1등이었으니까 조용필을 눌렀던 노래 아닙니까? 조용필 눌렀던.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들었을 때 뭐의 누굽니다. 네. 라는 이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우리는 필요 없는데 상수는 만들어야 돼 이제. 이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라도 만들어요, 그걸? 표절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러면 표절이 먼저 나오니까. 아니 그냥 파랑새의 천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 형 표절했어? 이렇게 된다니까 또 얘기가. 진짜 환장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한 방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랑새는 있고. 한 3년 안에는 상규가 뭐 하나 만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기팝은 여기까지. 대한항공 리비아 특급편
대한항공은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까지 직행하는 아시아 유일의 항공사입니다. 대형 여객기로 편안히 모시는 리비아 직행편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출발합니다. 아프리카로 직행하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두 번째 노래는 닐 영의 After the Gold Rush. 앨범도 타이틀이 After 그쵸, the Gold 그쵸. Rush고 이 노래는 타이틀곡인데 70년에 70년? 나온 세 번째 앨범이지.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닐 영이라는 사람이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게 약간 특이하죠. 막 모기 소리 네. 나오고 막뭐 누구처럼 막 이렇게 화려한 연주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사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가? 일단 그걸 먼저 좀 알고 이 사람을 좀 들으면 더 좀 재미있을 수가 있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가장 뛰어나냐고 생각하냐면 대중음악,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대중음악가 중에 처음으로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용감한 행동을 처음 한 사람이 닐 영이었고 그리고 그게 처음 나타난 게 이 앨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두 장에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왜 보면 그 뭐 우리나 양놈이나 다 똑같지. 그 가수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면 꼭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잖아. 음악이나 하지, 해. 노래나 하지. 무슨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 적용이 당연하죠. 되는 이게 참 비열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맥락을 딱 규정시켜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NPC가 되는 그런 기분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뭐 노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건 한글적인 맥락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규정짓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다른 뮤지션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되게 무서웠겠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낸 거야.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노래가 이제 골드러시가 끝난 뒤라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골드러시는 19세기 1849년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이게 왜 외우기 쉽냐면 샌프란시스코의 49ers. 미식축구 팀이 49ers. 근데 그게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황금을 캐러 몰려든 사람들 49ers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황금 시대가 엄청난 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지. 왜냐하면 일단 금이 유통이 되고 그렇지.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도시가 형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골드러시로 만들어진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랑 거기 덴버. 그런데 대도시가 형성되고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다인종 국가로 나아가는 그 시발점이 된 거고 나쁜 거는 환경 파괴지. 수질 오염. 그리고 집안이 약해지고. 근데 그만큼 이 골드러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가사에는 골드러시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골드러시에 대한 3절까지 이야기도 있는데 없어. 아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워낙 시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묘사해. 그러니까 벌스만 3개인 거지. 그 두 번째는 폐허가 된 데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봐. 근데 막 시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내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또 갑자기 또 마지막 벌스에 가서는 외계에서 UFO가 왔는데 선택된 자들만 거기에 올라탄 채 태양을 향해 간다. 뭐 이런 거야. 이거랑 골드러시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은유지. 왜냐하면 이 노래가 나온 70년 이야말로 그 미국 놈들한테 그 졸라 중요한 격동의 시기인 거지. 왜냐하면 월남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권운동, 여성들의 인권운동도 시작됐고 지구의 날이 시작된 것도 1970년이고. 그러니까 온갖 사회운동이 다 일어나는 때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을 넘어가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70년
60년대 후반부터 70년을 이 20세기의 골드러시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난 그 대목에서 아, 이 사람이 진짜 글을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가사 내용이 원래는 좀 평화로운 우리가 살던 곳이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좀 혼란해져 있어. 근데 과연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남겨진 자들이 아주 피폐하게 살게 될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실제로 돌리 파튼이 한참 뒤에 그 린다 론스타트랑 에밀리 해리스라는 가수랑 이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 하려고 모였는데 돌리 파튼이 궁금한 거야. 뭔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자기 이제 닐 영이랑 그 별로 연락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린다 론스타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 그랬는데 닐 영 대답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외계인에 관한 내용인가? 이렇게 하고 끊어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막 웃었는데 설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뭘 물어보니 알아서 쳐 불러. 니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자서전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노래였다는 이야기는 해. 환경 문제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이외에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룬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절, 2절, 3절이 약간 형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해석이 안 돼. 1절은 퀸이 나와요. 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약간 중세 느낌이 좀 있고. 맞아. 2절은 전쟁, 현대의 전쟁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시간의 흐름이지. 그리고 3절은 약간 미래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뭘 써놓으면은 너무 궁금하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뭐가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도 닐 영은 그 후배 세대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중반에 뛰쳐나오는 그 수많은 그런지 락 밴드들에게도 진짜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헤비메탈 밴드들이 가사가 좀 그래. 이게 이제 절대 다수가 가사가 좀 약간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지 애들은 약간 머리도 안 감고 하니까 얘네들은 약간 가사를 좀 이렇게 메탈도 안 감잖아. 근데 드라이는 할 거야.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사 특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닐 영한테.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그렇죠. 이후의 풍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그렇죠. 사실 한 일례로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초기의 가사들을 보면은 그냥 난 너를 사랑해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아이돌이었고. 네, 완전 아이돌이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미국 갔다가 엘비스 프레슬리 보러 간 건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무너뜨리게 될 줄을 모르고 간 거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거기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장차될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니네는 가사 그따위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예술가가 되고 그렇죠. 싶었으니까. 네. 심지어 예스터데이가 원래 스크램블 에그였대요. 원래 가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멜로디 만들고 예스터데이 이게 스크램블 에그 이렇게 했대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누구야 지금? 제가 계속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실 우리의 그 인도의 아니 저기 우리 그 포크 가수 밥 딜런. 밥 딜런이 너네 그따위로 가사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니? 그래갖고 아 그런 건가? 그래서 뭐 I'm not the half man I used to b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닐 영의 공연을 보면서 펄잼이라는 밴드도 이름을 펄잼으로 만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닐 영 공연을 보러 갔대요. 이름이 원래 펄이었는데 걔네 밴드가 펄을 가가지고 보는데 무슨 노래를 한 곡을 다 10분씩 하는 거야. 다 잼이야 잼 그냥. 막 그래서 야 노래가 다 잼인데 이게 뭐야? 그랬다가 우리 밴드 이름도 펄잼으로 할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소리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닐 영이 그때 그 세대 이제 90년 초반에 나오게 되는 밴드들에게 준 영향력은 가사로나 뭐로나 사회적 발언으로나 사실 사회적 발언도 그 이후의 세대들은 꽤 많이 하거든요. 아메리칸 이디언 뭐 그린데이 이런 노래도 만들고 왜 니네가 정치적인 메시지 이렇게 많이 내느냐 했을 때 애들이 아니 정치하는 애들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라는 얘기도 이제 인터뷰에서 빵빵할 수 있었던 것도
닐 영 같은 사람이 이걸 좀 밑에 깔아준 거죠, 음.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닐 영이나 밥 딜런 나는 이렇게 가사를 정말 잘 쓰고 근데 쉽게 해석되지 않고 굉장히 열려 있고 네. 그 가수는 닐 영하고 밥 딜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아까 메탈 다 네. 의학하는 네. 놈들은 수백 명이 있잖아. 그 덩어리로. 네. 이 덩어리는 없는 거 굉장히 귀한. 그러니까 이게 귀하죠. 형.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귀하죠. 영향 좋다 하지만 아 멋있다한테 네.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를 연 인물은 아마 꼽으면 10명이 넘지 않는다고 그렇죠. 봐야지. 아니 못 몰라서 넘지. 못 넘지. 닐 영이 그 부른 노래 중에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천천히 사라져 버리는 것보단 불타 없어지는 게 낫다. 그런데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자살하면서 그 가사를 쓰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빵 쏘고 죽었단 말이에요. 닐 영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노래를 안 불러요. 자기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줬을지 몰랐으니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뭐 너바나뿐만 아니라 펄잼 그때 당시 때 애들이 다 닐 영, 아 우리 형 진짜 짱이야. 어쩜 이런 가사를 쓰지? 너무 멋있어.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나도 저런 가사를 써야지가 주류였겠지만 커트 코베인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자기 가사 써놓고 죽어버리니까 진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충격받지. 죄책감 느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 앨범 네. 아까 이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애프터 더 골드러시는 너무 그 해석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듣고 이 새끼 이런 소리 해도 돼?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지. 이제 하나 추천을 하고 싶은 노래가 이제 이 앨범에 네. 서던 맨이라는 노래가 서든맨. 남부 남자. 음. 그 이제 가사 내용은 굉장히 직접적이야. 뭔가 공격할 것 같은데. 남부 비난하고? 남자 대가리 조심하고 다녀라. 니들이 옥화밭에서 흑인들한테 저지른 거 그거 죄 어떻게 갚을래? 그 백인들이 듣고 기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가가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고 들었는데 네. 있어. 누가 했어? 그 레너드 스키너드의 걔네 남부 스위트홈 엘라바마라는 노래가 그거에 그거에 대한 대한 답가야. 그래서 그 서던맨의 가사 중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들의 십자가가 불타 버릴 거야라는 게 있거든. 근데 서던 그 스위트홈 엘라바마의 싱글 커브를 보면 여자 얼굴인가 이렇게 있고 거기 그 남부군 기 있지. 그 깃발이 있거든. 근데 가사에도 보면 닐 영이 나와. 그 스위트홈 엘라바마에 그러니까 닐 영 씨, 그러니까 뭐 얘기는 잘 들었는데 우리 동네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살기 좋은 알라바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하필 거야. 레너드 스키너드야. 근데 레너드 그래서 내가 말은 차라리 아니 이제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결국 걔네들이 뭐 인종주의자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 좀 뉘앙스가 그 생각해 보면 어떤 힙합이 탄생하기 전에 등장한 어떤 디스곡, 그렇죠. 디스곡인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한 음악도 그렇고 나머지를 다 보면 나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 좋아하는 밴드인데 인종주의자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남부를 전체 싸잡아서 그런 식으로는 그래. 얘기하지 마라. 라는 좀 공격당했다고 뉘앙스가 생각한 있어. 거죠. 근데 레너드 스키너드라는 밴드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진보적이거나 그런 밴드는 또 아니고 남쪽 그냥 밴드가 다 그렇지 뭐. 그 동네 깡촌의 텍사스. 그냥 동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도 레너드 스키너드가 원래 그게 아니었다가 지네 체육 선생 이름 그냥 갖다 쓴 거잖아요. 약간 아깝고. 체육 선생 이름이야? 체육 선생 이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체육 선생님은 독사, 뭐 깡패, 그런 거지. 이런 거잖아. 워커 뭐 이런. 워커한테 밟혔다 생각하면 진짜 그건가 쿤타. 본데? 우와 쿤타. 으아 알루미늄 바트로 때리던 쿤타 진짜. 쿤타는 뿌리에서 나온 거야? 네. 쿤타킨테? 쿤타기. 얼굴이 약간 잘 계시죠 선생님? 네. 아무튼 근데 그 레너드 스키너드가 어떤 요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닐 영한테. 그랬겠지. 왜냐면 싸잡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진 않아. 뭐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이 노래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잖아. 레너드 스키너드 노래는 프리버드와 함께 그렇죠, 가장 그렇죠. 많이 나온 노래 두 개인데 그런 스토리를 알고 다시 들어보고 또 가사를 한번 보면 재밌는 스토리였다.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지. 그 뭐지?
USA Today 그 전국 신문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유일한 그 신문에서 몇 년 전에 부고가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 부고가 전국 신문에 나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레너드 스키너드라는 이름을 제공한 체육 교사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번에 그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거 보면서도 나도 야 노래 한 곡이 사람의 이 부고를 여기에 실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구나. 그분 장례식에서는 반드시 레너드 스키너드의 노래를 틀어야 되겠네요. 당연히 틀어야겠죠. 프리버드 네. 관 들어갈 때. 그렇죠. 요새 연예계에서 배우들이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게 네. 맞냐? 뭐 이 논란이 안 그래도 있더라고 지금. 근데 이제 이 고참 선배 배우들이 이제 되게 배우는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어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냈을 때 어떤 역할에 따라서 선입견을 이 관객이 가질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되 절대 그런 걸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가수는 다른 것 같아. 배우는 철저히 남의 것을 흉내내는 어떤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 남의 삶을 사는 거고. 가수는 내 얘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맨날 뭐 사랑 이별 얘기만 하나 난 이게 뭐 X 같아.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얼핏 들으면 동희가 이제 해준 그런 고참들의 조언이 되게 비겁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근데 또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해. 그렇죠. 배우와 가수의 어떤 차이점. 이를테면 뭐 알파치노가 메소드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메소드 연기라는 게 진짜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치노는 사라지고 그 배역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자기의 캐릭터는 비워두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나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도 싱어 송라이터다. 그런데 내용이 없다. 그럼 싱어 송라이터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냥 싱어를 해야지. 누군가가 써준. 그럼 그 사람이 이를테면은 뭐 아이돌 그룹인데 얘네들의 역할은 멋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곡은 6명이 한꺼번에 써줬고 뭐 춤 선생이 가르쳐줬고 코디가 입혀줬으면 얘도 배운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 메시지를 내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싱어송라이터면은 자기가 그 노래에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지. 다른 인터뷰나 백분 토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래로 얘기하는 게 제일 더 멋있는 거긴 하죠.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다. 근데 내가 궁금하고 혹시 뭐 두 분은 음악 더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메시지 한국이든 해외든 보면은 되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가수들이 하는 메시지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기성 체제에 대한 좀 그렇죠. 반대, 그다음에 약간 또 진보적인 것, 그다음에 뭐 낡은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런 메시지를 주로 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대.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더 가식적이다라든가 너희들 말하는 거 사회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너는 나를 비난하지만 아까 스윗 알라바마처럼 그렇게 비난했지만 사실은 반대적인 어떤 그 네가 비난하는 그 힘으로 또 세상이 굴러가는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럴싸한 반론들이 사실 약간 뭐 이걸 굳이 우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혹시 이런 싱어송라이터라든가 이 메시지를 내는 가수가 있나? 저는 몇 명 알아요. 있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아예 관제로 만든 뭐 정수라의 대한민국 관제 밴드 말고 정수라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 건전가요 음반에 그렇지, 있었던 그거. 곡을 노래가 좋으니까 정수가 불러가지고 히트를 한 경우니까 그건 좀 논의를 치는데 그 발라드 가수 중에 우리나라 한 시대를 정말 그냥 쓸었던 신승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노래도 많이 녹였어요. 아 그래? 그렇게 전혀 몰랐는데. 비난하지 마. 모두가 일확천금은 아니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루어놓은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뭐 이런 걸 비난할 게 아니라 뭐 너네가 열심히 하는 게 너 좋지 않겠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실제로 그런 인터뷰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런 스탠스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도 자기 노래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힙합 씬에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조금 상교가 말한 거하고 동희가 물어본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런 그 반대적인 관점을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지 분명히 있겠지. 근데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오면서 좀 그 사실 인디 밴드 중에서도 아예 대놓고 이제 밴드 이름이 삼천교육대였던 팀이. 삼천교육대가 팀이 있었어요. 맞아, 들어봤어. 그 팀은 다 쓸어버리자. 삼천교육대를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싹 쓸어버려. 네,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 조금 딱 거기에 해당하네. 네, 그래가지고 웃긴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했었던. 전체주의나 약간 그런 거를 그 하는 건 외국 밴드도 좀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 약간 그런 찾아보면 굉장히 있을 많을 것 거예요. 같다. 네.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전체주의는 옹호하는 그 내용이 근데 있을 수 그때만 해도 있겠다. 이제 뭐 2000년 정도까지고 근데 요게 이제 한 바퀴 돌아 지금 2023년 됐잖아요. 지금의 어린 세대, 지금의 어린 세대는 또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맞아. 네. 이제 다른 메시지 나올 거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젊은이들이 뭔가 더 진보적이고 뭔가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40, 50대 남자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또 분화가 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뭐 랩하고 뭐 노래하고 만들고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 왜 얼마 전에 무슨 여론조사 중에 한 문항을 봤더니 그러니까 20대, 10대 후반 20대의 의견 많이 나오는 의견 중에 사회를 좀 좋은 사회로 바꿔 주었으면 하는 그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 그 나이 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롤을 40대, 40, 50대 어른들에게 좀 넘겨주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온 설문조사를 하나 봤거든. 물론 하나긴 한데 그래서 아니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생각들이 이제 거지. 많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지. 안타깝네.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예를 들어 닐령 같은 사람의 스탠스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굉장히 그런 보수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스탠다드 팝 가수 그렇죠. 프랑크 시나트라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에 되게 많아. 음. 보면 정치 행사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그리고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반골 기질의 뮤지션들을 이제 비난하고 그런 발언들 많이 하지. 그렇죠. 그랬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조한 바이즈나 아니면 밥 딜런이나 뭐 닐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안 내도 좀 그런 쪽으로 분류가 사실 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원로 가수지. 네. 미국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그렇죠. 미국이여 어느 나라나 아메리카. 비슷하겠다 결국. 안녕하세요. 최영섭입니다. 서라운드 입체 음향 들어보셨나요? 삼성 맥스3는 2개의 서라운드 스피커가 더 있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더군요. 라이브 무대의 숨소리까지 생생히 삼성 컴포넌트 맥스3. 맥스3로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즐겨보세요. 자, 다음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위 안에 있는 앨범들 같이 살펴볼 건데 오늘은 97위에 오른 버벌진트의 누명. 몰라요. 일단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락 아재들이다 보니까 힙합이 좀 약합니다. 약하지. 심지어 국내 힙합 2008년에 나온 거는 안다고 그러면 솔직히 뻥이야. 그걸 안다고 그러면 그건 뻥이야 일단.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버벌진트 근데 형은 이제 버벌진트 이름의 유래는 아시잖아. 나 술 이름 같처럼 느껴지더라고. 법원하고 약간 그런 거 버벌진트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지. 버벌. 그 말하는 거잖아. 거. 랩이고 이름이 무슨 진태 씨 아니었나? 그래서 그걸 진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모르겠지만 결국에 나는 이 이름 되게 잘 졌다고 생각해. 좋은 이름이야. 왜냐면 버벌진트라는 4글자나 되는 이름인데도 우리 음악을 모르잖아. 근데 버벌진트 그럼 이름은 알아. 많이 이거 들어봤어. 굉장히 이름 잘 진 거거든. 이거 굉장히 잘 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한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초반부에 PC통신 이야기했잖아. 네. 이 뮤지션도 결국 거기 출신이야. 거기 출신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마 하이틀에는 고 블랙스가 있었을 거야. 흑인 음악 동호회에 있었고 여기는 나도 나우누리는 안 가봤는데 나우누리에 돕사운즈라는 그 동호회가 있었대. 근데 이제 그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한국 랩은
안 쳐주고 안 쳐주고. 그렇지. 미국 이제 힙합만 듣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소모임이지. 그래서 아니야 한국말로도 랩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만든 소모임이 SMP라고 그러니까 Show and Prove 보여줄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해서 뭐 창작을 많이 하고 했나 봐. 그래서 이 뮤지션이 거기 출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게 그 요새 예능에 나오는 데프콘 하고 버벌진트가 데프콘도 거기 출신이고 거기 출신 처음에 나올 때는 래퍼였지. 되게 진중한 래퍼였어요. 제법 많이 관심을 받던. 네. 그러면 주석이 네. 이 친구들보다 조금 먼저인가? 그게 이제 좀 애매해요. 난 정확히는 모르겠어. 주석은 홍대 바닥에 마스터 플랜 거기 힙합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거기 간판 스타였거든요. 그 마스터 플랜에서 처음 키운 게 주석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석이 조금 먼저겠다. 다 밴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클럽에서는 힙합 데이가 있는 거예요. 랩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근데 사실 그때니까 90년대 중후반이 후반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홍대 바닥에서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도 힙합 랩 하면은 닥터 드레, 스눕독이도, 그다음에 나스. 뭐 투팍, 뭐 이런 사람들 초창기. 그리고 저쪽 동부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누구야? 그 파파 무슨 파파죠? 그 아무튼 진짜 요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있었어요. 노터리어스 B.I.G랑 뭐 이게 뭐 이런 애들. 그런 쪽에 초창기 1세대 힙합 정도만 좀 알고 그 이후의 힙합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마스터 플랜이라는 클럽에서 간판 스타는 주석이었고 주석 공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나도 봤어. 딱 가서 봤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그 라임이 나는 주석 천하 무적고 시작을 해 항상. 그래가지고 이름이 주석이니까 저건 좋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90년대는 그랬거든요. 힙합이 아무리 많이 나왔었고 뭐 했어도 이 밴드들에 비하면은 파이가 진짜 작았어요.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그때는 하위 중에 하위. MTV가 90년부터 95년까지 뽑은 100개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1위부터 10위에 힙합이 없어요. 저 밑에 닥터드레 하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저 밑에 하나, 그리고 뭐 힙합 프레이호 뭐 이런 거 저 밑에 하나 있고 1위 너바나, 2위 펄잼, 3위 뭐 건센로드, 4위 레드칠리 페퍼 밴드가 쫙 그냥 했었던 시절이라 저 같은 경우에도 힙합 좀 밴드하고 있었으니까 힙합은 뭐 힙합이야.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다른 게 랩하고 힙합은 또 다른 거니까. 당연히 그때 다르지. 당시에는 랩이 락 음악에 완전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렇지. 레드칠리 페퍼스,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 뭐 나중에 링킨 파크도 나오지만 그 뭐 림프 비즈킷 뭐 이런 애들이만 랩을 막 하던 때라 저도 이제 랩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 힙합은 뭐 듀스? 듀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힙합으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 뉴잭 스윙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버그라운드에 나왔던 사람들은 랩인 거야. 랩 뮤직인 거고. 랩을 한 거죠. 그 생각해보면 진짜 힙합은 아까 말했듯이 요 PC통신에서 나온 친구들이 물론 여전히 좀 많이 좀 취하겠지만은 제대로 이제 힙합이라는 음악을 하려고 한 거지.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아재들이 기억하는 그 힙합이 아니고 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그 랩은 뭘까? 우리가 기억하는 혹시 김사과?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아니야. 에피소드 그거 나온 거 아니야? 그건 너무 클래식이고. 그래? 맞아. 김사과. 그렇지 김사과. 홍서보. 홍서보 아저씨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나름 족족 블로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형태적으로 보면 멜로디 라인이 없는 랩으로만 만들어진 노래였으니까. 근데 그때도 음악 쪽에서 저게 랩이다 이렇게 정했나? 아니지. 그렇게 안 했잖아. 랩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이. 그렇죠. 뭐 남이랑 철이와 미애 정도 돼야 뭐 그때 그 정도 나오고. 아니야 그때도 랩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나는 저 때 많이 들었어. 한국 방송에서는 서태지 아이들 그때죠. 나는 그걸 랩이라고 하면서 서태지 아이들 듀스 요때가 한국말로 랩이 안 된다고 막 이랬잖아. 그 방송을 본 기억이 나.
네, 저는 어떤 그 거? 서태지가 처음 나왔던 나너안 하숙- 돼. 하숙집에서 임백천이 사회 보고 맞아. 전용록 씨가 네, 이제 심사위원일 때 맞아. 그 다들 왜 하광훈 전용 토요일 날 음. 6시인가 아마 7시인가 그랬는데 다들 약속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봤구나 그걸. 다 봤죠. 다 봤어. 그게 약간 그리고 그때가 사건이기는 했어요. 그 방송 자체가 재밌었어. 딱 한 달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그 방송을 안 봤겠지.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오버그라운드 소위 이제 제도권에 있는 쪽에서는 힙합이라는 표현을 약간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생각을 힙합 바지 입고 다니는 당시 압구정동에 이제 뭐 이거 쓸고 다니는 애들 뭐 이런 거였었고 랩인데 아무리 힙합곡이라고 얘기하고 랩이라고 얘기를 해도 소위 우리가 쌉이라고 얘기하는 후렴구는 멜로디가 나왔어야 됐어요. 무조건 멜로디가. 그래가지고 듀스가 뭐 쪼쪼쪼쪼쪼 하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랩으로 이야기만 이제 하는 거였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버그라운드 음반이 나왔는데 멜로디 없이 랩으로만 간 게 사실은 김진표가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김진표라는 그 이제 그 패닉 시절에 패닉이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김진표 멜로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랩만 한 거거든요. 펑크랑 똑같고. 그렇죠. 멜로디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랩이 나왔었던 건데 그때 랩들 지금 들어보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끝 음절을 네. 다 통일시키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뭐 했고 했어, 가졌고 했어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런 문화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시도인데 이 버벌진트의 앨범이 왜 여기 높은 평가를 받았냐를 생각해보면 특히 이 앨범에 원래 처음 나올 때 이거 내고 더 안 낸다 그러고 막 되게 요란했잖아. 근데 들어보면 게스트가 되게 많아. 네. 그 피처링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걔네들은 들으면 그 게스트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 친구는 랩을 하면 한 95%는 들려. 가사지가 없어도 들려. 그러니까 뭐 음절이 어떻고 뭐 랩 기술이 어떻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탄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들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붐벨에서 이제 벗어난 음악인데 자기가 샘플링을 하지 않고 직접 거의 대부분 직접 자기가 그 저기 비트를 만든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난 이건 들으면 왜냐하면 이 랩하는 방식도 보통의 다른 래퍼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세련된 팝 앨범이다. 힙합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중간에 뭐 욕 있고 그 디스 이런 거 있잖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만나서 하면 돼. 왜 그걸 음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애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차피 결국 사람들의 관음증을 부추기고 관심 억으로 끄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힙합 씬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힙합 막 서로 디스하고 막 앞에서 욕하고 막 하다가 끝나고 나면 김치찌개 집에서 소주 이렇게 따르면서 형 뭐 사실은 뭐 이런 문화다 보니까 또 실제로 그래도 또 싸울 때도 있잖아. 싸울 때도 있긴 있지만 근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 얘네들이 디스를 하게 된 게 이를테면 크게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에서는 평생 볼 일이 없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일단은 음반으로 내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시작이 된 거지 사실은. 그리고 갱스터 랩이라고 하는 게 실제 갱스터가 랩을 했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건데 우리는 이제 락도 그랬지만 사실은 힙합도 이런 문화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패션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패션이 먼저 들어오고 그 바지부터 해서 패션 따라 입고 뭐 이거 이제 서태지처럼 요거 상표 안 띄고 뭐 이런 것들. 카운트다운. 네, 뭐 진짜 이 상표 안 띄는 것도 사실은 그쪽 미국 애들이 걔네들 한 달 내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니까 교환 환불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댕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환불 받고 요거 문화가 사실 애들 모자 이거 안 구부러뜨리는 것도 구부러뜨리면 환불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걸 피고 그냥 댕긴 건데 이게 또 걔네들니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뭐 다 한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패션만 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의 영향이 조금 초반에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상규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네.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그지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그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며칠이면 다 밟아. 그거죠. 그거. 거기에 따른 문화 차이도 그렇죠. 굉장히 공감이 네. 가네요. 그래서 사실 그 힙합 또 갱스터 랩 뭐 이런 미국 애들의 뭐 랩 문화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런 거 드럼통에다 불 피워놓고 할 일 없는 이제 애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이제 비트를 이렇게 붐박스 시작을 하면은 옆에서 비트박스 하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던 게 이제 발전을 한 거고 사실 애들이 흑인 애들이 또 그런 슬럼가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사거나 교육을 받거나 할 기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 소리 이쁘고 드럼 소리 좋은데 그러니까 연주를 못 하니까 악기도 없고 하니까 입으로 이제 했던 게 아카펠라로 발전을 더 많이 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 특히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해서 이런 패턴들 나온 거라 좀 그런 거에 비한다는 버벌진트는 아까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그리고 괜히 일부러 덮고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물론 힙합의 그 출발점으로 따지면 MC가 있고 DJ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렇죠. 결합된 형태인 건 맞지. 그렇지. 근데 꼭 그건 정답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 뮤지션은 그거를 굉장히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능이 특출한 거지. 그렇죠. MC가 랩을 하고 DJ가 비트를 이제 샘플링으로 틀어주고. 그 이제 우리가 힙합을 안 들어. 우리도 왜 90년대까지만 해도 힙합 진짜 많이 들었거든. 힙합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힙합을 언제부터 안 듣게 됐냐? 트랩이라는 장르가 언젠가부터 나오기 시작한데 트랩이 뭐야? 그 나중에 들려줄게 노래가. 그러니까 하이햇을 탁 하고 음계도 거의 비슷해. 하여튼 노래가 보면 약간 개성이 없는데 이제 어린애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 음악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트랩을 들고 나온 래퍼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뭐 따라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스웩 그걸 이제 과시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 물론 뭐 누구나 그렇다는 게 아닌데 뭐 어떤 뮤지션이 있어. 근데 이제 SNS에 이제 롤렉스를 차고 벤츠 앞에 딱 서서 사진 하나 찍어. 근데 저 벤츠가 이제 렌트면 허기 때문에 들통이 나지만 리스는 티가 안 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일시불로 샀는지 뭐 자기 돈으로 샀는지 리스인지 알 수 없고 롤렉스는 뭐 빌려왔는지 누가 알아. 롤렉스일지 롤랜스일지 뭐 그래, 에어조단은 사진 찍고 닦아서 돌려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그 모습에 아이들이 존경심을 느끼는 거야. 뮤지션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부러워, 멋있어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게 그쪽 커뮤니티 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저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된가? 그러면 아직까지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면 아이들이 공연도 보고 CD도 사고 그러면서 실제로 얘가 종잣돈이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진짜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일종의 기망행위 아니냔 말이야. 그게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 문화가 좀 싫어서 물론 뭐 힙합이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자기 취향이지만 나 이사회 그 문화가 싫어서 어느 순간 그런 음악들을 좀 안 듣게 되더라고. 실제로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저쪽에서 사실 시작이 됐잖아요. 갑자기 힙합퍼가 갱스터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뭐 지금 우리 뭐 네이버후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때까지도 그 좋았던 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물론 뭐 흑인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뭐 오늘도 아침 뉴스에 왜 그 흑인 여자애가 뭐 뉴욕 전철에서 동양인 관광객한테 막 막말하는 게 뉴스에 나왔잖아. 그런 거 보면 걔네들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거든.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좀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얘기를 음악으로 내뱉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뭐 좋게 보는 거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음악이었었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걔네들은 차를 타도 옛날에는 그 미국 초창기에 있었던 긴 차 있잖아요. 클래식카. 거기다가 문은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씩만 딱 이렇게 있는. 거기에다 앞에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러면서 차랑 같이 이러고 다니고 차에는 막 그 총 짜고 막 있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는 이런 걔는 네이버후드라고도 안 하고 다후드 우리 동네 인다후드 뭐 이제 이러고 이제 댕기던 애들이 갑자기 너무
안 맞는데 벤틀리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벤틀리라는 차는 그게 아닌데 이미지가. 근데 벤틀리를 타고 밍크 코트 같은 거를 이만한 걸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 금 다 끼고 뭐 다 금 하고 나와서 그 퍼프데디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뒤로는 다 그러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이상민이랑 그거 따라했죠. 근데 진우션이랑 뭐 그럴 순 있는데 이제 저는 요 근래 와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더 가버렸냐면은 힙합해서 랩을 해가지고 성공한 애들이 이제 그 허세를 부리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얼마나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지만 공연을 하러 갔는데 무슨 래퍼가 공연을 하면서 5만 원짜리를 계속 관객들한테 던지고 뭐 에어조단을 던지고 이게 공연이야? 이게 뭐야?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과연 음악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사실 되게 이제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일단 돈을 투척해도 내가 봤을 때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할 거야. 아니니까 던지는 거죠. 아니니까. 근데 나열인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쵸. 거기에 너무 현혹되니까 그게 좀 싫은 거지. 일종의 그 그랩락처럼 단지 그 음악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만들어진 스토리하고 이것까지가 하나의 장르, 이거 산업인 거로 굳어져 버린 거지 뭐.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의 포인트가 그걸 너무 선망의 대상으로 부자니까 존경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사회거든. 아니 부자면 부럽지. 부럽고 어떻게 성공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유를 떠나서 부자니까 존경한다. 결론이 부자로 위험해.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아주 어린 래퍼들 중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나의 철학, 나의 음악이 아니라 내가 얼마 있는지. 뭐 저는 집에다 다 쌓아놔요. 너무 지겨서 못 듣겠어. 뭐 슈퍼카 7대 있어. 뭐 이런 얘기로 주로 이게 이제 메인이 되다 보니까 저도 내가 아는 메탈리카가 너보다는 돈이 많을 것 같은데 메탈리카가 뭐 차 자랑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아재들은 지금의 힙합은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잘 모른다라는 게 안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많이 돌아왔네. 네,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들을 게 들어도 많아요. 몰라요. 그리고 옛날 거 좋은 음악을 한 번 더 듣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런 식의 그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의 새로운 장르를 막 그러니까 나도 아까 말했듯이 메탈, 그러니까 락 들어올 때도 일단 가죽 바지에 쇠사슬 그게 먼저 들어왔죠. 먼저 들고 기타 못 쳐도 장발이 먼저 들어왔죠. 장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오케이. 뭐 나 좋아했지만 너무 가죽 바지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다. 실력은 개판이고 뭐 음악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근데 힙합도 막 잘은 모르지만 갱스터 뭐 그다음에 디스 이런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걸 흉내내면서 텔레비전에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따라하기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거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본류가 없이 흉내내기만 하는 어떤 식이 되는데 뭐 어쩌면 지금 K-팝의 댄스를 외국 애들이 그냥 커버 댄스 막 똑같이 치는 뭐 그게 일종의 비슷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막 어떤 새로운 장르가 나와도 우리 걸로 해석해서 뭔가 정착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갖고 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한테는 뭐 낯선 음악이라는 건 없지. 그렇지. 아예 없죠 이제. 어차피 새로 더 나올 게 격차가 없어. 그래서 섞이는 흡수해도 그대로 부드럽게. 미국 힙합은 2010년대 이후에 보면 또 하나 특징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별로 그 수액을 강조하는 그런 음악 이후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 그 프랭크 오션이라든지 뭐 켄드릭 라마라든지 최근에 나온 래퍼들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런 흐름은 90년대에 그 얼터 밴드가 처음 등장했을 자기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자아의 침잠. 거기는 이제 심지어 뭐 성 정체성도 막 대놓고 드러내놓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저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그런 래퍼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은 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겠지. 그래도 저희는 듣지 않습니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 엉뚱한 질문 하나. 내가 중학교 때 그 에어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나우 오브 나땡으로를 이게 랩인가? 이 가사는 왜 이렇게 빠르지 도대체? 온통 들은 팝송 중에 이렇게 빠른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퀘스천이 있었어. 아저씨 숨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노래 왜 이렇게 빠르게 부르지? 왜 이렇게 빠르게 부르지? 그거는 왜 그런가? 이거 랩 아니잖아. 할 말이 많아서. 할 말 많아서. 시간 짧은데 3분 안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 이야기 듣고 나 진짜 웃긴다. 그 실제로 보면 막 물 뻘겋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에어 서플라이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랩하고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형 이거 하니까 생각난다. 얘는 엑스제팬은 지금도 엑스제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젊은 세대들이. 근데 엑스제팬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나 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은 약간 이제 너무 오글거리는 게 많아. 근데 그게 포인트야. 그거를 이제 잘 해요, 걔네들은. 이를테면 한 명씩 쫙 소개를 멤버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게 요시키가 이렇게 쫙 뭘 입고 있다. 자, 도취되는 거. 드럼 스틱 딱 이거 있다가 X를 딱 만들어요. 나는 그게 너무 어떡하지 하는데 와 하거든. 그리고 툭툭툭 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거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은 걔 울트라맨 민족이랬어. 요시키가 쓰러지면 옆에서 이렇게 하거든. 난 그걸 못 보겠는 거야. 너무 민망해가지고. 세상에 에어서플라이 이야기하다가 엑스제팬 쓰러지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그때 그게 약간 민망하지만 약간 걔네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마만큼 무대에서 열정을 보였다.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지. 내가 돈이 많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 그게 약간 민망했지만 그 모습. 그 당시에 인디 뮤지션 하다가 클럽 공연하다가 좀 쓰러진 적이 있거든. 네. 그 사람들 대본에 하는 얘기가 그때 댓글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시발 치고 요시키가 뭐야? 요시키가 뭐야? 진짜.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오늘 우리 6번째 시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팝인가요? 오늘 6번째 시간 또 쓸데없이 수다를 떨었는데요. PC통신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팝 두 곡 그리고 잘 모르는 힙합 앨범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팝인가요? 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 Are you the rivers in your veins and mine? The flakes that become snow? And you might believe that everything is broken. Fragments of sentences we haven't spoken. But maybe are we just jagged lines across a barren sea? Are the shapes inside a sundisk the same as the arms of trees? And saying we're a shell of what we used to be. Maybe we're smaller. Are we just smaller? And I get lost in finding comfort this time. Fractals all around us in hopes that I have found us. There's beauty in these broken designs. Now I know there is nothing to be fixed. Oh, can we exist unfinished? Are we just clouds up in the northern hemisphere, taking up dreams that I've left for, that you've always feared? And you'll get mad at the world for spinning round and round, looking for a
line stretch on and on and on. Are we just searching for